현장에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일단은 자, 케이스 개봉 먼저 하겠습니다. 개봉하실 때 칼날을 좀 최소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작게. 그래야지 물건에 손상이 안 되죠. 예. 본체 케이스는 수출풀이 꽉 차 있어서 가능하면 잡고 뒤집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잘 빠져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뜯는 것부터 노하우가 있네요. 이렇게 예, 예. 세우는데요. 밑에를 세우면 이렇게 열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열어서 뒤집고요. 다시 해서 비닐은 이렇게 접어 놓습니다. 접어서 수첩 사이에 넣고 케이스를 분리를 합니다. 자, 케이스 먼저 설명해 드릴까요? 예. 자, 전면 케이스고요. 앞에 단자는 윗면에 있습니다. 예. USB 2.0 하나, 3.0 하나, 2.0 두 개, 3.0 하나. 헤드셋 단자, 마이크 단자, 파워 리셋, 그렇죠? 파워 LED, 하드디스크 LED. 예, 펜은 전면 하나, 둘, 셋, 뒷면은 두 개, 120mm, 윗면 두 개, 네. 뒷면 하나.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하겠습니다. 예. 자, 매뉴얼 있고요. 자, 나머지 케이스는 자, 조금 이따가 제가 조립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자, 부품을 일단은 메인보드에 CPU와 메모리를 장착할 겁니다. 그래서 개봉을 메인보드 케이블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싹싹 케이블 백 판넬 설명서가 있고요. 여기는 이대로 두고 메인보드를 분리해서 자, 보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PU 가이드가 잠겨 있고요. 보시면 뒷단은 HDMI, VG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CPU를 분리해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CPU는 자, 여기서 부싱을 해죠. 분리하게 되면 CPU가 있고요. 설명서가 있고 정품 마크가 있고요. 이것도 쿨러가 정품 쿨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품 쿨러에는 그리스가 이미 발라져 있어요.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것도 한쪽에다 정리해 놓고요. 모든 설명서는 메인보드 박스에 같이 넣습니다. 박스는 없애고 자, CPU 세팅합니다. 자, CPU 세팅. 지금부터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카바 열고요. 카바 열고 락 장치를 풉니다. 자, 이 락은 앞에 고정돼서 잠기는 방식이라 이 안 밑에 있는 팬이 굉장히 CPU 핀 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조립할 때 손이 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CPU 분리해서 자, CPU를 분리하셔서 자, 이 핀, 접속되는 핀이죠. 이 핀이 제대로 접속이 돼야 되면 그러니까 여기도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 되고요. 뭐 지문이나 이런 게 묻으면 접속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CPU에 양쪽 핀이 있습니다. 이게 이 핀 순서가 있고요. 홈이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홈이 파인 부분. 근데 이제 이 꼽을 때로 홈 파인 부분이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밑으로 가요. 그러니까 홈 파인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이 홈 자체가 블랙이고 이 케이스도 블랙이다 보니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홈도 확인하시고 이 CPU 인텔 코어 i5라는 글자가 위로 되어 있는 글자가 있어요. 그걸 상위로 가게 하면 됩니다. 상위로. 그럼 맞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좀 그거 하니까 좀 약간 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밀리지 않고 이게 들어간 상태. 이 상태에서 잠궈 줍니다. 이렇게 잠궈서 락을 거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러면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CPU 펜입니다. 현재 CPU 펜을 보게 되면요, 그 밑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가서 이 검정색 부분이 잠기게 돼 있어. 눌러서 잠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잠깐만요. CPU 펜은요, 밑에 보면 메인보드 구멍에 들어가서 이걸 눌러서 잠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샀을 때는 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상태에서 누르면 잠겨집니다. 이게 잠겨졌죠. 이러면서 이 하얀색 부분이 벌어지면서 검정색 부분이 들어가면서 하얀색 양쪽이 벌어지면서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멍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다면 잠기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부러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CPU와 접촉력이 떨어져서 열도 많이 발생하고요. 다운되는 문제도 생기고, 처음에 세팅하고 한 몇 달은 잘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원인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끼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끼워보죠. 이 끼울 때는요, CPU 펜 커넥터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단자죠. 그 단자로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 메인보드는 우측에 있는데 다른 메인보드는 바로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있을 수, 여러 사방에 있을 수 있고, 그걸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있으니까 구멍을 맞춰서 대충 이쯤 하면 되겠죠. 이쯤 하면. 그래서 좀 여유롭게 빠듯하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보기에는 될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여유를 두세요. 이렇게. 자, 여유를 두고, 여기 충분히 여유가 있죠. 이렇게 꼽더라도. 자, 이 상태에서 꼽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태면, 자, 뒤로 보시면 하얀색이 구멍이 다 들어와 있어요. 구멍이. 그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누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 대각선. 자, 오른쪽 위면. 자, 그리고 왼쪽. 자, 이렇게 하면 하얀색 부분에 이게 다 들어와서 제대로 잠겨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걸 확인했고요. 그런 다음에 펜을 연결하죠. 보통 펜은 이 펜 자체가 잘못되면 CPU하고 돌면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돌리죠. 한 번 정도 감아서 이렇게 돌리면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사이즈도 맞고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 사이즈도 맞고 정리가 되고 이 펜에 간섭을 안 하게 되죠. 자, 됐고요. 메모리입니다. 자, 16기가 메모리 삼성 DDR4죠. 이게 보면 이 메모리가 예전에는 메모리가 이게 지금 깎여 있거든요. 자, 깎여 있어서 이렇게 양쪽에 깎여 있고요. 가운데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한쪽을 고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켓을 보면 과거의 메인보드는 양쪽 다 이 락킹 장치가 있어서 양쪽을 제끼고 지금은 한쪽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열고 여기 먼저 누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하게 되면 잠기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게 다 됐습니다. 끝. 이거 나 조립할 때 하시면 되고, 이제 조립하겠습니다. 파워를 이제 조립하겠습니다. 왼쪽 케이스 조금 더 열고요. 박스에 그대로 넣어놓고 아까보다 같이 해서 넣어놓습니다. 이걸 암쳐야 되나? 이렇게 넣어놓고
외부에 지금 나사들과 부속물들이 이렇게 있죠. 분리하셔서 부속물은 따로. 여유 백가이드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끊어서 하죠. 끊죠. 하고 이제 지저분하니까 나사는 자, 이 상태에서 내부에 들어가 있는 나사들, 필요한 나사들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쓰면 되고요. 테이블 나중에 쓸 테이블이니까 좀 정리를 해놓고 파워를 갑니다. 파워도 개봉하고요. 파워는 렉스쿨 파고요. 파워도 파워 고정은 나사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전원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일을 제거해 주고요. 자, 지금 오래 묶여 있어서 이게 좀 꾹꾹하게 좀 펴줍니다. 너무 꾹꾹하면 나중에 좀 걸려서요. 이 상태에서 파워팬은 케이스마다 좀 틀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타워 케이스는 팬 자체가 이 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환기하는 필터가 있고 이래서요. 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바람을 위에서 밑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로 가게 되면 뭐 기능에는 쓰는 데는 뭐 작동에는 문제는 없겠지만 이물질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바람이 나가지를 못해요. 바람이 나가야 되는데 밑으로 오니까 그래서 이제 밑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가게 이렇게 넣어 놓고요. 뒤에서 나사를 잠그는데 원래 파워에서 줬던 나사가 색깔이 이 흰색이라 뭐 이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케이스가 블랙이다 보니까 좀 안 어울리니까 기존에 메인보드에 여유 있는 이게 여유가 있습니다. 사가 이게 이 탭이 나사 탭이 큰 사각입니다. 이 파워 고정은 이렇게 나사도 이렇게 얇은 나사가 있고요. 이런 얇은 나사가 있고요. 이렇게 좀 굵은 산 나사가 있습니다. 굵은 나사를 쓰는 게 일단 좋죠. 나사를 고정해 주시고 모든 나사 고정은 대각선입니다. 대각선입니다. 오른쪽이 왼쪽입니다. 컴퓨터 조립은 이 드라이버를 일반 전동 드라이버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좀 약한 드라이버 12V 이런 걸 써야 돼요. 힘 좀 약해야 되거든요. 너무 세면 나사가 빠가질 수 있어서요. 이런 게 없으면 일반 수동 드라이버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자, 다시 이렇게 이제 눕혀 놓고요. 메인보드 장착을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자, 메인보드에는 그 보조 파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8핀짜리인데요. 이 보드를 장착하게 되면 이 8핀이 나올 수 있는 이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8핀 이 파워 보조를 빼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파워의 8핀을 찾아서요. 자, 뒤에 보시면 얘가 파워 8핀입니다. 8핀입니다.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립하게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끼우면 끼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거와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VJ 케이블, VJ 파워 케이블이 있어요. 이게 이제 VJ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6핀, 2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4핀 2개로 되어 있어요. 4핀 2개짜리니까 이걸로 일단 빼놓습니다. 자, 빼놓고 메인보드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펜도 뒤로 나중에 작업을 할 거고요.
메인보드에 들어가 있던 백판넬을 자 끼워야 되는데요. 백판넬을 끼울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얘는 지금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백판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 뒤를 보호하는 가이드가 닫혀 있죠. 얘는 이 랜 포트가 닫혀 있어요. 그쵸? 이게 닫혀 있으면 조립하고 다시 뜯어야 됩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확인하셔야 돼. 이 포트를, 자, 이 백판넬이 닫혀 있는 거를 밀어서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넣어보면, 자, 램포트가 보이죠?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램포트 뿐만 아니라 HDMI에도 접지선이 있고요, 키보드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행히 하나만 올리면 됩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백판넬을 고정합니다. 백판넬을 고정을 하죠. 자,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자, 백판넬이 고정이 됐으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사를 보는 겁니다. 나사. 여기 케이스 한번 봐주시면, 케이스 육각 너트가 있어요. 육각 너트, 이거 너트죠. 볼트가 위에 잠겨야 되니까 너트입니다. 이 너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구멍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이 규격은 하나 둘 셋 네 개 규격은 표준입니다. 표준, 전 세계 표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옆에 두 개가 더 있어요. 얘는 간격이 근데 케이스에는 한번 보이죠? 이쪽에 보이세요? 이 케이스 있죠? 자, 케이스에는 지금 너트가 고정이 안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위와 밑에 간격이 똑같은데 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채워줘야 되죠. 안 채우게 되면, 물론 고정은 되겠지만 얘가 흔들리고 힘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여유분 너트를 주는 겁니다. 지금 세 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장비가 있으니까 하지만 집에서는 손으로 하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자, 돌리고, 자, 얘도 살짝 돌려보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살짝 돌려줍니다. 그러면 뭐 다른 분들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뭐 돌렸다가 다시 빼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꽉 안 줘도 됩니다. 나중에 분리할 때 같이 딸려올 수도 있지만 이제 알고만 계시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조립을, 이 시간을 아끼려고 이걸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다행히 이 케이스는 구멍 자체가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이 구멍에 맞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구멍이 간격이 넓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 꽂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쇼트가 나요.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드가 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 구멍이 없고 여기에 구멍이 있는, 아니죠, 여기에 구멍이 없고 여기에 구멍이 있는 보드라면 이건 당연히 쇼트가 나는 거죠.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구멍 위치에 이 너트가 있어야 되고요. 이 구멍이 없는데 너트가 있으면 당연히 보드하고 쇼트가 나죠. 어떤 부분이든. 당장은 또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이 가면 이게 PCB가 꺾여서 PCB 위에 코팅된 부분이 깎여서 쇼트가 일어나죠. 이 모든 건 해로입니다. 이게 지금 보호 이 필름을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죠. 예, 아무튼 거기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자, 고정을 완전히 한 다음에 이 8핀 보조전을 연결하면 힘드니까 미리 연결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이 보조전을 연결하는 것도 이 락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좀 튀어나온 부분,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살짝 누르면 벌어지죠. 살짝 누른 상태에서 연결이 돼야 되죠. 살짝 누른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꼽을 때는 그냥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뺄 때는 이걸 눌러서 빼줘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놓을 때는 그냥 들어가죠. 지금 뚝 소리 났죠. 뽑을 때는 이렇게 살짝 눌러서 빼야 되죠. 이것도 힘들죠. 네. 그러니까 초보분이 하기에는 조금 그거 하지만 신경을 조금만 쓰시면 이렇게 꽉, 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백판넬 고정을, 자, 이렇게 하면, 자, 너트가 전부 다 보이는 걸 확인하고요. 너트를 고정하는데, 이 컴퓨터 나사의 너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얇은
얇은 그 나사산을 가지고 있는 이 머신이라고 합니다. 머신. 그러니까 이 강한 쇠하고 연결할 때 이런 머신을 씁니다. 머신. 근데 지금 이제 너트는 보다시피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신을 써야 되고요. 아까 파워에 넣었던 것처럼 파워는 철이 얇아요. 자, 이런 철은 굉장히 두께가 얇습니다. 이런 케이스 파워는. 여기에 머신을 못하고 이렇게, 이건 탭이라고 합니다. 나사산이 굵고요. 돌아갈 때 돌아가는 게 이게 좀 잠기는 게 이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을 씁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면 머신에다가 탭을 쓰게 되면 중간에 이제 마모가 돼가지고요. 들어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아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하실 때 이걸 유의하시고요. 자, 머신 조그마한 나사를 씁니다. 조그만 나사. 전부 다 구멍을 확인하시고요. 하나를 센터로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 거죠. 전부 다. 그럼 이제 다 보이죠. 자, 보이고 이 상태에서 하나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각선입니다. 자, 모든 나사는 얘도 안 보이는 두 개는 나중에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자, 모든 나사 쏘이는, 이거는 컴퓨터뿐만 아니라요. 모든 나사, 이 모든 것들은 대각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인도 할 수 있고요. 잘못됐을 때 수정이 가능하죠. 자, 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 선이 좀 지저분하니까 일단 이 선은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뒷후황인데 보시면 파워펜이라고 되어 있어요. S펜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S펜1 여기다 연결할 겁니다. 자, 그대로 하면 복잡하니까 감으세요. 이렇게 손을 천천히 감아서 길이만큼, 너무 길게 나오면 복잡하고요. 너무 짧으면 타이트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조금 여유 두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받았던 케이블 타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습니다. 묶습니다. 얘는 케이블 타이가 이 재생 고무라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고정을 하고요. 자, 고정이 됐습니다. 그럼 깔끔한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세워서 뒤에 나머지 파워선, USB선 이런 것들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보드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위치가 나옵니다. 파워 위치. 여기는 이제 판넬 위치. 우리 이 조작하는 뭐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 파워 LED, 하드 LED가 들어가는 판넬이죠. 나머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뒤에서 보시면 자, 이런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 케이블은 이제 파워 스위치, 판넬에 들어가는 스위치입니다. 판넬에 들어가는 스위치. 파워 리셋, 그 다음에 파워 LED 플러스, 파워 LED 마이너스, 하드 LED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극성이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 없는 것은 극성이 없다라는 거죠. 파워와 리셋 스위치는 극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때나 끼우면 되고요. 나머지 두 개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이게 지금 판넬 스위치는 보통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여기 판넬이거든요. 이 판넬은 여기에 적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영상을 띄워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얘는 USB 1이죠. 자, USB 1은 뒤에 보면 여기에 USB라고 적혀 있습니다. USB 이게 USB 1으로 나오면 되고요. 이쪽이 가깝겠죠. USB야. 자, 얘는 지금 오디오입니다. HD 오디오는 지금 보통 이제 메인보드, 대부분 메인보드 맨 끝에 왼쪽에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이 버튼 스위치가, 그래서 맨 끝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밑에서 나와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얘는 그냥 위에서 나오게 할까요? 자,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 케이스 하나 USB 3.0입니다. 이 3.0은 현재 여기에 연결돼요, 커넥터가.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게 하죠. 자, 이렇게 자기 위치에 나왔고요. 그리고 메인 파워 케이블, 메인 파워 커넥터입니다. 이 커넥터는 여기에 이쪽에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할까요? 선이 여유가 있으면 이쪽으로 나오고요. 선이 여유가 없으면 이쪽으로 나오면 좋아요. 선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 됐고요. 나머지 그래픽 선은 나중에 이제 체크하면서 봐야 되고요. 자, 다시 눕혀서 이제 지금 빼놨던 선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연결을. 자, 일단은 큰 파워선부터 먼저 그냥 끼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넬에 들어가는 것들은요, 규정입니다. 자, 핀 하나가 빠진 부분이 파워입니다. 핀 하나가 빠진 부분부터 해서 파워 LED, 리셋, 하드 LED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핀 하나 빠진 부분이 마이너스로 보시면 되고요. 위쪽이 플러스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파워하고 리셋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냥 끼우면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주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보통 끼워요. 파워 리셋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해서 핀 두 개 꼽습니다. 이렇게. 저는 꼽는데 이제 일반 처음 하시면 잘 힘들 수가 있어요. 하나씩 꼽으시면 되고요. 하드 LED하고 파워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위쪽으로,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마찬가지. 하드도 이거 두 개도 이렇게 해서 이쪽에 플러스 꼽으면 되죠. 자, 꼽혔습니다. 나머지는 쉬워요. 이 리셋은 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없는 부분대로 그냥 꽂으면 돼요. 반대로 꽂으면 안 들어가니까요. 나머지 HD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핀 하나가 비어 있어요. 메인보드 핀도 비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맞춰서 그냥 끼우시면 되죠. 핀이 비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가운데 두 번째 비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비어 있어요. 자, 비어 있는 부분이 오른쪽이라 얘를 오른쪽으로 가게 꼽으면 되죠. 오른쪽으로 가게 이렇게. 자, 그리고 USB 3.0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방향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부분 방향. 얘는 튀어나왔으니까 들어가는 뚫려 있는 부분 이게 방향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꽂으시면 되죠. 자, 이게 된 겁니다. 자, 됐고요. 이 케이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저희가 세워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다시 세웁니다. 자, 그래서 케이블을 보면서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이 컴퓨터 업체들이 있는데요, 모든 컴퓨터 케이블은 타이트하면 안 됩니다. 이 컴퓨터가 뒤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지 말고 약간의 여유를 좀, 이렇게 타이트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빠지죠. 그렇죠? 점점점 빠져요. 그럼 나중에 택배로 움직이면 이러다가 얘 빠집니다. 접촉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가 조금 있어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더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고 자꾸 깨끗하게 당겨서 하는데 이거 당기면 부러집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케이블 좀 여유를 좀 두고 이렇게. 정이게 좀 불안하시잖아. 불안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여유를 두고 묶어주면 좋아요. 그럼 이게 케이블이 안 빠져요. 이렇게 같이 묶어주면 여기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안 빠져요.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주면 좋죠. 너무 많은 케이블 타이나 너무 많은 걸 고정을 하려고 그러면 안 좋습니다. 거의 안 하고 하는 게 좋죠. 자, 됐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이 케이블입니다. 자, 이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이 좀 정신이 없죠. 복잡하죠. 그래서 먼저 정리를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케이블 정리합니다. 자, 케이블 정리하는데 그래픽 카드 보조선도 미리 빼놓죠. 그래픽 카드 보조선도, 그래픽 카드가 여기 꽂히니까 이 정도 빼면 좋겠네요. 이 정도 빼면 이렇게 빼놓고요. 나머지 케이블 정리를 해보죠. 그 전에 SSD를 달아야 되겠군요. 잠시만요.
예, SSD를 먼저 달겠습니다. 개봉하고요. 자, 이렇게 개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서 되어 있고요. 자, 보조 가이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안 써도 되고요. 케이스 넣어놓고 이거를 고정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 이렇게 하고 나사를 뒤에서 잡아준 게 약해서 손으로 잡아줘야 돼요.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이 두 개 나사 두 개를 고정을 합니다. 예, 고정을 하고요. 이렇게 고정이 됐고요. 자, 지금부터는 케이블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파워슬, 자, 이런 케이블, SATA 케이블 파워 쓸 거니까요. SSD 달 SATA가 2개, 일반 파워가 2개죠. 자, 나중에 쓸 파워로 2개를 남겨놓고요. 이 SSD 파워로 먼저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하고, 이것도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케이스가 맞춰서 꼽아야 돼서 파워도 약간 이 순서가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꺾이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케이블 장면은 이제 됐습니다. 그냥 찍으면 되죠. 찍고 나중에 제가 할게요. 왜냐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 이거는 LED 파워 이걸 해서 하고, LED입니다. 분리를 해서 깔끔하게 저는 위에 서 케이블 타이로 조금 여유를 두고, 자, 나머지 것도 여유를 두고, 깔끔하게 여유를 둬야 되니까 정리만 하죠. 이 파워는 남는 거에서 여기서 쓰고요. 너무 복잡하니까 좀 줄이죠. 두 개를 다 줄여서 파워는 여유로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케이블 달하지 마시고 일반 조이는 걸로 아까 왔을 때 나사 해놨던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추가 연결할 파워를 SATA 파워 남겨놓고 남은 부분에 이해하고 연결을 해주고요.
해주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파워든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요. 얘는 아까 파워를 분리했습니다. 얘 두 개 하고, 자, 윗면 파워 두 개, 전면 파워 세 개를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했습니다.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연결해도 되고요, 따로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파워가 끝났고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 닫으면 되고요. SATA 케이블이 있습니다. SATA 케이블은 SSD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것도 끼울 때는 그냥 락킹이 되는 거고, 뺄 때는 눌러서 빼줘야 되죠. 예, 이렇게 되는데, 자, SATA 케이블 연결하겠습니다. SATA 케이블은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1번이 SSD. 자, SSD 이것도 순서가 방향이 있습니다. 꺾인 부분. 자, SSD. 자, 2번이 하드디스크. 하드가 지금 없더라도 연결해 놓습니다. 기본 SATA 케이블이 두 개가 주어지기 때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를 연결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자, SATA하고 연결을 하는데, SATA하고 연결을 이렇게 해서, 케이블 어떻게 해서 기존 SSD하고 연결을 해주죠. 이렇게. 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연결됐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SATA 케이블은 하드 위치에다가 빼놓습니다. 하드 연결을, 이 하드 밑에 통이 하드 연결하는 통이거든요. 밑에 통 하드 연결하는 통 빼놓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됐고요. 마지막 그래픽 카드를 끼우면 됩니다. 자, 그래픽 카드는 뒤에 그래픽 가이드 분리하고요. 자, 분리해 주시고, 자, 기본 사면 이 백가이드, 그래픽 카드 백가이드는 그래픽 카드를 안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 한쪽으로 이게 원래는 살짝 이렇게 빠지거든요. 자, 백가이드를 자, 그래픽 카드 봐야 되겠다. 자,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픽 카드 개봉을 하고, 자, 컬러풀 GTX 1650 4기가입니다. 이렇게 개봉을 해서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P 하나, HDMI 하나, DVI 하나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래픽펜은 6핀짜리가 들어가 6핀 소켓이 6핀이고요. 자,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얘는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얘는 장착하려면 가이드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백가이드 두 개를 제거를 해야 되죠. 하나가 제거됐으니까 하나만 더 제거를 하죠. 이렇게 눌러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빼고, 자,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하는데, 자, 고정이 됐고요. 아까 빼놨던 그래픽 카드 파워를 연결하겠습니다. 6핀 파워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좀 해주시고요. 자, 뒤에 그래픽을, 자, 그래픽 카드를 뒤에 나사를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고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그냥 고정하게 되면 이게 참 이쪽 HDMI하고 DP가 나중에 꼽지 못할 수가 있어요. 케이블이. 왜냐면 케이블이 슬림하지 않고 약간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안 꼽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사이를 양쪽에 좀 떼주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도 하나 더 끼우고요. 좋습니다. 백 가이드도 고정하는 가이드도 해서 고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본 세팅은 끝났습니다. 자, 기본 세팅은 자, 끝났습니다. 다. 예. 펜 두 개, 이것도 다 고정됐고요. 전면 펜, 자, 뒷면 케이블도 되어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지금 이 소켓은 하드디스크 연결할 여유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하나하고 SSD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분리하는 것은 밑에서 이 밑에 나사 두 개를 풀면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조립은 끝났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자, 기존에 쓰고 있는 하드를 장착할 경우 기존에 SSD 하나 하드디스크를 추가 장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추가는 장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보조 하드 SSD 달 수 있는 보조가 밑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하고 이거를 위로 올려보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가 빠져요. 자, 이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들어야 돼요. 반대로 하게 되면 들어가질 않아. 이렇게 걸리는 게.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하드가 이렇게 꽂히게 되고요. 꽂히게 되고 SSD를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업상의 문제가 있어서 SSD를 먼저 장착을 해야 돼요. 먼저 장착. 그래야지 SSD를 잡고 나사를 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나사는 머신으로 조그마한 걸로 해주면 되고요. 자, 혼자 하기가 좀 불편한데 그래도 이렇게 나사골 맞춰서 자, 대각선. 네. 대각선. 자, 이거는 굳이 4개를 다 잠글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잡아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자, 이렇게 모든 하드디스크는 이 상표가 있는 부분이 위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반대로 되면 나사가 잠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보고요.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한쪽에서 나사를 잠그면서 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정하는, 이게 보면 하드로 고정할 수 있는 나사가 또 있어요. 좀 다르죠. 자,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약간 간격이 좀 띄어져 있어요. 이 하드를 고정하는 거라 밑에. 자, 위에 이대로 두 개를 하면 이게 좀 벌어져 있는데 이 틈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고 한쪽은 들어가고요. 한쪽 반대쪽에서 잠궈줘야 되죠. 여기 나사는 머신이 아니고 좀 두꺼운 탭입니다. 좀 두꺼운 나사산이 좀 둥그런 탭이에요. 그래서 이걸 끝에 맨 끝하고 맨 끝 양쪽 끝을 잠궈주면 되죠. 가운데 또 잠글 필요는 없어요. 잠글 필요 없습니다. 힘이 받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지금 끼워지는 방식이 여기에 걸리는 방식이라 안에서 자,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자, 걸렸습니다. 잠그면 되죠. 자, 이렇게 잠굽니다. 이렇게 잠그고 아까 빼놨던 파워 선을 연결하면 돼요. 파워, 아까 여기 두 개 됐던 파워, 사타 파워가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줍니다. 파워 하나, 추가 SSD, 얘는 기존 하드 파워. 자, 아까 빼놨던 SSD 케이블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케이블도 그냥 하나 연결해 주면 되고요. 자, SSD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죠.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합니다. 자, 얘가 지금 SSD가 부족해서 잠시만요. 추가 SSD 케이블로 쓰겠습니다. 이거. 자, SSD 케이블 하나를 더 추가해서요. 기존에 쓰던 하드디스크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하드디스크, 기존에 쓰던 SSD, 그리고 새 SSD 이렇게 드라이버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자, 예,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합니다. 파워 연결하고요. HDMI 연결하고요. 램 포트 연결하고요. 키보드 USB.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는 이겁니다. 자, 켭니다. 파워. 자, 파워를 켜게 되면 이렇게 전면 120mm 펜 3개, 후면 펜 하나, 상단 펜 2개가 잘 돌고요. CPU 펜은 기본 CPU 쿨러, 그래픽카드 펜 잘 돌고요. 자, 화면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처음에 켰을 때 메시지는 Reboot and Select Profile Boot Device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Insert Boot Media and Select Boot Device and Press Any Key. 그러니까 부트할 미디어를 넣으라는 거죠. 얘는 지금 윈도우가 전혀 없는 모델이라 윈도우를 처음부터 깔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윈도우 설치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만들어진 USB를 가지고 있어서요. 만들어진 USB가 있으시면 USB 포트에 꽂으세요. 자, 꽂으시고, 없으시면 만들어야 되겠죠. 윈도우는 정품을 사야죠. 기본적으로 사는 게 원칙입니다. 자, USB를 꼽으시고요. 켭니다. 자, 켜시면 아까 보였던 메시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로고가 뜨고요. 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에 인식하는 거라, 처음부터 인식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라 설치라 일반적인 부팅보다는 속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제 자, 나왔습니다. 기본 디폴트로 하시면 됩니다. 뭐 설치할 언어, 시간, 뭐 키보드 그냥 기본입니다. 따로 변경할 거 없어서 다음 지금 설치입니다. 설치. 자, 설치할 제품키, 현재 정품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정품키를 입력을 하시고요. 정품이 없으시다면 제품키 없음으로 진행을 하십시오. 저는 적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키 없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는 이제 윈도우 10 홈,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프로페셔널, 프로 이 세 가지 모드가 나옵니다. 기본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설치할 운영체제 선택이 나옵니다. 윈도우 홈, 에듀케이션, 프로 이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홈을 설치하겠습니다. 홈, 에듀케이션, 프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쓰는데. 다음. 자, 동의함,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대한 동의입니다. 동의를 함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네, 동의함. 다음. 자, 업그레이드를 할 건지 사용자 설치, 윈도우만 설치를 할 건지 선택입니다. 업그레이드 아니고 윈도우 설치니까요, 설치로 선택을 하셔야 되죠. 자, 현재 이 SSD 설치된 SSD의 내용이 나옵니다. 드라이버 제로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라 나와 있고요. 현재 SSD가 250기가인데 현재 232.9기가 좀 작게 나오죠. 이거는 이 선택한 단위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024KB가 1메가이기 때문에 표시하는 게 조금 작아서 보입니다. 자, 이 경우는 새로 만들기 해도 되고요. 그냥 다음을 하셔도 돼요. 다음을 하세요. 예, 다음을 하시면 SSD 250기가가 파티션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포맷까지 끝낸 다음에 윈도우 설치가 진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파일을 설치 중에 있죠. 예. 이 설치 시간과 이 설치 과정은 컴퓨터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느린 컴퓨터는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빠른 컴퓨터는 또 굉장히 빨리 설치가 되죠. 근데 기본적인 설치는 처음에 까는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윈도우 부팅할 때보다는 조금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거의 100%될 쯤에 찍어도 돼요. 그래요? 예, 94%까지 설치됐고요. 95%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예. 네, 기능 설치 중에 있고요. 자, 다시 시작합니다.
9초, 8초 후에 가만히 기다리면 다시 시작하고요. 이제 제가 다시 시작 누르겠습니다. USB 꽂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도 윈도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팅 순서를 만약에 USB로 고정을 했다면 USB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부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새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USB가 인식이 되어 있지 않고 부팅이 되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윈도우가 다 설치하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순서가 진행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USB를 인식한다면 그때는 부트 순서를 바꿔줘야 됩니다. 부트 순서를 USB로 하면 안 되고요.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SSD로 바꿔줘야지 진행이 되죠. 그걸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이게 끝나면 정상적으로 윈도우가 뜹니다. 예, 먼저 지역을 선택, 한국 그냥 yes 하면 되고요. 그냥 기본 yes 입력기 건너뛰고 키보드 그냥 건너뛰십시오. 예. 네트워크는 현재 있는 네트워크를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선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인터넷이 잡히고요. 유선이 없고 와이파이가 있으면 와이파이를 넣으라고 메시지가 나오겠죠. 전자메일 스케이프 넣으라고 스케이프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하고 자 아무도 스케이프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 하시고요. 자 다음 하시고 이름 사용자 이름 유저 유저로 기본 통이라고 나중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하시고 아무는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yes 하시고 예, 개인정보 수락하고요. 예, 다 설치가 됐습니다. 예, 다 설치가 됐고요.